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 백악관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북한 관련 논의를 지목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에는 코로나19 백신 공유와 관련된 협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바이든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북한 관련 논의를 꼽았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간에는 지역 안보 전략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질 것이라며 북한이 중심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there'll be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that. We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a central topic of the discussion, of course, tomorrow.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최대한 유연성을 갖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북핵 협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미 정상이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백악관은 동시에 한미 정상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을 공유하는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백신을 우선 공유할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I don't expect that assessment to be made in advance of tomorrow, but certainly we welcome the opportunity to discuss with them how we can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global pandemic. 중국 역시 중요 의제 가운데 하나지만 백악관은 대중국 견제 또는 북핵 관련 역할 등 논의 방향에 대한 설명 없이 다뤄질 것이라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대중국 견제 성격의 4개국 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백악관은 회원국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거나 예상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SK이노베이션과 미국 포드사가 미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간 이른바 배터리 동맹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 상무부 주관 2차 반도체 회의엔 삼성전자가 참석했는데 논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SK이노베이션과 미국 2위 완성차 업체 포드가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오는 2024년부터 6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셀 등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SK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3조 원을 들여서 배터리 1, 2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 일대에 3, 4 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 GM에 이어 이른바 한미 간 배터리 동맹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 중국 견제라는 한미 공통의 목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반도체와 희토류 그리고 의약품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선언한 4대 품목 중 하나입니다. And China's number one. Can't let that be sustained. The future is going to be determined by the best minds in the world, by those who break through new barriers.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반도체 공급 부족 대응 회의 결과도 관심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상무부가 주관한 이번 2차 회의에도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현재 추진 중인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세제 혜택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번 방미 기간 이걸 확장해서 발표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But they also will discuss climate. They will also discuss economic partnership. They will also discuss China. And those will all be a part of this bilateral conversation and meeting tomorrow.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을 내세워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 어찌 보면 급한 건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71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24일부터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성수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542명, 해외 유입은 19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71명, 경기 161명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역에서는 충남 40명, 경북 11명, 울산 13명, 부산 13명 등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확진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으면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수도권의 경우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내 영업시간도 계속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일상 곳곳에서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확진자 수가 급증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다소 줄었고 병상 여력도 충분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난 시설에서도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례를 들며 접종 참여를 재차 독려했습니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일상 회복을 더 체감할 수 있게 접종 대상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한국인 선장이 탄 어선이 아프리카 가나 인근 해역에서 피랍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지난 19일 오후 6시 반쯤 아프리카 가나 테마항 남동쪽 약 122km 해상에서 참치잡이 어선 아틀란틱 프린세스호가 정체불명 단체의 습격을 받아 피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는 중국과 가나 합작회사 소속으로 선원 30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 선장 1명을 비롯해 중국인 3명, 러시아인 1명 등 5명이 피랍됐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최근 변동성을 키웠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3.07포인트 상승한 3,195.35회, 코스닥은 6.98포인트 오른 978.1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오르는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반등하며 장중 8만 원 선을 회복했고 NC소프트는 신작 게임 흥행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분할 후 신규 상장한 FNF가 급등하는 반면 지주사격인 FNF홀딩스는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연이틀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26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진시황 무덤에서 발굴된 청동으로 만든 말과 마차가 새로 개장한 동차마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중국 시안 진시황 무덤에서 발굴된 부장품 동차마는 청동 예술의 최고봉으로 꼽힙니다. 동차마는 청동으로 만든 마차와 말인데요. 실물의 2분의 1 크기로 사람이 탄 마차 1호차와 사람이 없는 2호차가 1980년에 발굴됐습니다. 同车马呢，它在地下埋了2000多年了，这个叫伞盖，最薄的地方才1个毫米，那在搬的过程中就害怕出问题。 상감과 용접 등 다양한 공예 기술이 집대성돼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곱비 제조 원리와 기법은 현대의 시계줄과 목걸이와도 같아 과학적인 공예라며 전문가들도 감탄합니다. 보기에 예쁘지는 않지만 벨기에 전 국민이 좋아하는 감자튀김. 어딜 가나 파는 곳이 있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93% der Belgier besuchen regelmäßig Frittenbuden. Es ist nur eine ganz kleine populäre Kultur, eine Tradition voll großer Leidenschaft und mit viel Geschmack. 벨기에 감자튀김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적당한 크기가 중요합니다. 너무 얇아도 너무 두꺼워도 안 됩니다. 튀기는 것도 다릅니다. 150도로 달군 소기름에 1차로 튀긴 후
200도에서 다시 바삭하게 튀겨냅니다. 맛있는 소스와 함께 담아내는데요. 이때 삼각뿔처럼 접은 종이봉투가 빠지면 안 됩니다. 프랑스와 감자튀김 원조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벨기에의 감자튀김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남미 엘살바도르의 한 교도소 농장. 강도, 폭력 등으로 복역 중인 여성 수감자 6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이 이들이 일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35헥타르의 부지에 경작지와 가축 사육장 등을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작업장에서 상추, 피망 등 채소를 키우거나 토끼, 돼지를 돌보는 등의 노동을 하면 이틀씩 감형도 받게 됩니다. Cuando salga de acá espero ser una mejor mujer, una mejor madre. Espero también regenerarme así. 특히 습득한 농업 기술은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감 인구 비율이 세계 2위인 엘살바도르에서는 자신이 먹을 것을 직접 재배한다는 프로그램을 최근 도입했는데요. 식비 지출 절감과 교화 효과도 커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계획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무력 충돌해온 양측은 오늘부터 조건 없이 휴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각 어제 저녁 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상호 간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이집트의 중재안을 이스라엘이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미 휴전 중재안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결정에 따라 양측은 오늘부터 휴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 10일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와 이슬람 성지 알-아크사 사원 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하마스는 로켓 공격에 나섰고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 지구를 폭격하면서 건물 45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가자 지구에서는 230여 명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12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60여 명은 어린이입니다. 가자 지구의 피난민 수도 5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If there is a hell on earth, it is the lives of children in Gaza today. 또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는 유대계와 아랍계 주민 간 충돌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UN 등 국제사회는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고 미 의회에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등이 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촉구를 수용하며 휴전은 이루어졌지만 일부 주민은 여전히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중국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에서는 1회 접종만으로 끝나는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접종 도수로만 따지면 중국은 세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상하이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입니다. 접종 희망자들에게 최근 2번 접종하는 기존 중국산 백신 말고도 1회 접종만으로 끝나는 캔시노 백신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之前还不知道这边有1针啊。今天过来才听说这边有打1针的嘛。打1针不是还简单方便吗？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캔시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기존 불활성화 백신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하지만 효능과 접종 가능 연령, 안정성 모두 기존 백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당장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최소 7개 지역에서 한 차례만 맞는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도수로 따지면 중국은 20일 현재 4억 3,500만 회 넘는 접종을 마쳐 전 세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수도 베이징시의 경우 2,100만 명 주민 가운데 1,5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았고 이 가운데 1,270만 명 정도가 2차례 백신 접종을 끝냈습니다. 1차 접종률은 71%,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60% 정도입니다. So if we vaccinate people in this speed, then in about 3 months,
time, we are looking at approximately, a billion population will be vaccinated. 중국은 연말까지 인구의 80% 정도가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1회 접종만으로 끝나는 백신까지 추가하면서 중국 당국은 연일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상도 지역은 오늘 낮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차차 그치겠고 일부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어 날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을 보시면 오늘 한낮에 20도로 평년보다 5도 정도는 낮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기온이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은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가 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광주가 20도, 대구와 제주시가 2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해 동부와 동해상에서 3,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